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사실을 60세가 넘어서도 모른다면 정말 비참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생 한 방울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인생의 선배로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까요?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 중년의 책임감과 무게, 그리고 지금 노년의 여유로움과 함께 찾아온 걱정들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더 심각한 건 모르면 정말 큰일 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움에는 때가 없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 관리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60대, 70대에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65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끝났다. 평생 약만 먹고 살아야 하나라고 절망하셨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단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은 70세부터 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산책을 하고 식단도 바꾸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년 후인 73세에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골든 타임이에요. 60대부터 80대까지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어려워져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시면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0세 이후의 운동은 젊은 사람들의 운동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먼저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면 70대, 80대에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노인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 다음이 균형 감각 운동이에요. 넘어져서 골절되는 게 노인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간단한 한 발로 서기나 뒤꿈치 마이너스 발가락 걷기 같은 운동을 매일 조금씩만 해도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인데 이것도 무리하면 안 돼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정도가 적당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단도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처럼 다이어트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영양실조가 더 위험해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칼슘과 비타민 D도 꼭 챙기세요. 특히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은 매일 드셔야 해요.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선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인간관계예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6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참 착하게 살아왔어요.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라고 배우며 살았죠. 그런데 이게 때로는 독이 돼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그래요. 김 여사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어요. 시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셨죠. 그런데 70이 넘어서도 자식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 엄마, 전세 자금이 모자라. 처음에는 내 자식인데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며 연금까지 털어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자식들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다들 지금 형편이 안 된다며 발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베풀 때는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지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이란 내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돼요.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줄 필요는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알라고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 한계가 어디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60이 넘어서는 특히 더 그래요.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예요. 그럼 어떻게 경계선을 설정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건강이 우선이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노후 자금까지는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계속 도움만 요청하거나 심지어는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건 없는 관계인지 보는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해요.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세 번째 사실입니다. 바로 치매 예방은 5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이 넘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치매예요.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정신을 잃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매를 막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치매의 30, 40%는 예방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제가 아는 이 할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5세인데도 정말 정정하세요. 기억력도 좋고 계산도 빠르고 새로운 것도 잘 배우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50대부터 치매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독서를 꾸준히 하셨어요. 하루에 1시간씩은 반드시 책을 읽으신다고 해요.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때로는 어려운 철학책도 도전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60대에는 컴퓨터를 배우고 70대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셨어요. 최근에는 유튜브도 보시고 온라인 쇼핑도 하신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신 거예요. 동창회도 나가시고 종교 활동도 하시고 봉사 활동도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건 뇌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십자말풀이나 스도쿠 같은 두뇌 게임을 하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손자 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좋아요. 손을 사용하면서 생각을 하는 활동들이 뇌에 아주 좋거든요. 운동도 중요해요. 특히 걷기 운동이 치매 예방에 최고예요. 하루 30분씩만 빠르게 걸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서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음식도 신경 써야 해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같은 음식들이 뇌 건강에 좋아요. 반대로 술과 담배는 뇌세포를 파괴하니까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죽이고 치매 위험을 높여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어가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계속 도전하세요. 그게 치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죠.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그런데 60이 넘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버는 게 아니라 쓰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돈을 아끼려고만 해요. 나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나중이 언제인가요? 80이 되면 쓸 건가요? 90이 되면 쓸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돈을 쓸 수 있는 능력도 떨어져요. 몸이 불편해지면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게 돼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절약해서 꽤 많은 돈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82세까지도 나중을 위해서라며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때서야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본인은 그 돈의 의미도 가치도 모르게 됐죠. 여러분, 건강할 때 돈을 써야 해요. 60대, 70대 초반이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시기예요.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쓰라는 건 아니에요. 현명하게 써야 해요. 먼저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평균 수명을 85세로 잡고 현재 나이에서 빼면 몇 년이 남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쓸 수 있는지 나와요. 예를 들어 65세인 분이 2억 원을 갖고 계시다면 20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한 달에 약 8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병원비나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금은 따로 빼놔야 해요.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검진, 치료비, 영양제 같은 건 아끼지 마세요. 두 번째는 관계예요.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들과의 시간을 위한 비용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가 취미나 여행이에요.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투자예요. 60이 넘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큰 돈을 넣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며 위험한 투자를 하다가 노후 자금을 다 날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말라고 말이죠. 60이 넘어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안전한 예금이나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조금씩 써야 해요. 그리고 사기도 조심해야 해요.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투자 상품이 있다거나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누군가 그런 제안을 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사실입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배우자가 먼저 가실 수도 있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오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세요. 나는 이제 혼자구나라고 생각하며 우울해지시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80이 넘어서 혼자 사세요.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했는데 거절하고 혼자 계세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시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세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하시죠. 정말 평화로워 보이세요.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세요.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잖아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았죠.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평생 읽고 싶었던 책을 읽어보세요. 젊을 때 포기했던 악기를 배워보세요. 그림을 그려보거나 시를 써보세요. 어렸을 때의 추억을 정리해서 자서전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가드닝도 추천해요. 화분에 꽃이나 채소를 키워보세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희망도 갖게 되고요. 요리도 좋아요. 혼자 살면 대충 먹게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좋은 음식을 해 먹으세요. 예쁜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먹으면 혼자 먹는 식사도 특별해져요. 명상이나 기도 같은 정신적인 활동도 중요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요함을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화해한다고 말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있다고 해서 고립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혼자만의 시간과 사람들과의 시간을 적절히 섞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외롭지도 않고 사람에 치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건강 관리에는 골든 타임이 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는 경계선이 중요하다. 셋째, 치매 예방은 5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 넷째,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5가지를 알고 실천하시면 정말 다른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반대로 이걸 모르고 지내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이 5가지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세요. 반대로 불행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이 중 대부분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강 관리를 포기하고 나이 들어서 뭐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빨리 늙어요. 몸도 마음도 다 늙어가죠. 하지만 70이 넘어서도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은 50대처럼 젊어 보여요. 인간관계에서 경계선을 못 그으시는 분들은 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해요. 마지막에는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상황이 와요. 하지만 적절한 선을 그으시는 분들은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세요. 치매 예방을 등한시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심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만 꾸준히 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세요. 돈 관념을 바꾸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써야 할 때 못 써요. 하지만 현명하게 쓸 줄 아시는 분들은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즐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시는 분들은 계속 외로워하고 우울해해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시는 분들은 진정한 평화를 찾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건강해야 인간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고, 뇌 건강이 좋아야 돈 관리도 잘할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반대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건강을 잃으면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치매가 오면 돈 관리도 못하고, 외로움을 못 견디면 잘못된 관계에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5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먼저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부터 매일 30분씩 산책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나만 손해보는 관계인지 생각해 보세요. 용기를 내서 필요 없는 관계는 정리하시고 좋은 관계는 더 발전시키세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매일 책을 읽어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읽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도 좋고 간단한 요리법이라도 좋아요. 돈 관리는 한 번 시간을 내서 제대로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한 달에 얼마씩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고 그에 맞춰서 생활하세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 명상을 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아요. 여러분, 60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에요.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87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말이죠. 87세에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렇게 돼요. 하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아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많은 걸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예요.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오늘을 맞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면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해보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쉬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